최근 중국 과학자들은 코로나19 유전체 103개를 비교 분석해 돌연변이 149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우한에서 많이 발견된 유형과 드물게 발견된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연구팀은 원래 S형을 띠던 코로나19가 자연 발생 쪽으로 L형으로 진화했으며 지금까지 사람을 감염시킨 것은 대부분 L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L형이 S형에 비해 훨씬 공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전파력과 독성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그 근거로 최근 중국 베이징대의 중국과학원, 상하이 파스텔 연구소 등 공동연구팀이 중국 국립과학리뷰에 실은 연구 결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연구 결과로만 봐서는 코로나19가 더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램버트 교수는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커지고 훨씬 악성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려면 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바이러스의 다양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만 바이러스는 동식물에 비해 빠르게 변이를 나타내고 진화하는 만큼 영원히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는 숙주를 쉽게 감염시키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자주 변이합니다. 한실로 구성된 RNA는 이중 나선인 DNA보다 돌연변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가 증식을 거듭하면서 1년 동안 획득하는 변이는 26개로 추정됩니다. 반면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적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평균 46개의 변이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가 많이 생기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더 많이 생깁니다.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독일 베르린 샤리테 대학병원 바이러스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돌연변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드로스텐 교수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독일인 환자와 독일 뮌헨에서 감염된 환자에게서 코로나19를 추출해 유전 정보를 분석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두 환자에게서 나온 바이러스 간 돌연변이 3군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드로스텐 교수는 중국과 이탈리아, 중국과 독일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간 유전적인 관계가 가깝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발견된 것들은 비교적 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팀은 각 대륙과 국가에서 검출한 코로나19를 유전적으로 분석해 중국발 바이러스가 여러 번 각기 다른 경로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연구 결과를 기술 전문 잡지 MIT 테크놀로지 리뷰 4일자에 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졌다는 설이 유력했습니다. 독일에서 발견된 코로나19 역시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퍼진 뒤 재확산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드로스텐 교수팀은 유전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중국에서 독일로 바이러스가 별도로 전파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 모든 전염병의 근원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의 생존 문제가 걸린 일입니다. 변이 가운데는 유사 변이와 비유사 변이가 있습니다. 유사 변이는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비유사 변이는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속성까지 바꿔 다른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유사 변이는 염기 변이, 단백질 변이, 기능 변화의 3단계 연쇄작용을 모두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는 ABC3 유형으로 비유사 변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A는 미국과 호주, B는 아시아, C는 유럽 지역에서 주로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이론 생물학 부서의 HIV 데이터베이스 팀은 지난달 말 29일에 이에 관한 논문에서 전염력이 더욱 강해진 변종19 바이러스는 지난 2월 초부터 유럽을 시작으로 퍼져나갔으며 지난 3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바이러스가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늦게 퍼진 영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스파이크 D614G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로스알라모스 연구팀은 먼저 사스코비2의 변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파이크 단백질에 집중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서 사람의 세포에 침투하는데 가장 먼저 촉을 내리는 S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타겟입니다. 그곳에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면 단백질의 속성까지 변하는 비유사 변이가 일어나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논문은 D614G 돌연변이는 긴급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이는 S단백질의 S1S2 정션에 또 다른 셀인 프로테아제에 의해 끊어질 수 있는 사이트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단백질을 자르는 퓨린이라는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자해 아미노산 사이트가 사스코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변종 사스코비2의 S프로테인에 존재합니다. 퓨린 사이트 외에도 바이러스의 자해가 한 군데에 더 일어나 빨리 잘라지면서 사람의 세포에 침투해 재생합니다. 이 변이가 유럽에서 시작해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 뒤 빠르게 지배적인 형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높은 전염력에다가 기존 면역의 부족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쉽게 쇠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에 비해 전염력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D614G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전 세계에서 100여 종의 백신이 개발 중에 있지만 확산이 올여름 진정되지 않으면 이런 변이를 더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는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백신 개발자들은 발병 초기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을 기본 바탕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첫 백신이 공급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항원소 변이와 면역학적으로 관련된 돌연 변이의 축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바이러스의 중요한 진화적 변이를 놓치면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경고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는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으로 바뀌는 날씨에도 꿋꿋이 전염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재유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 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및 위생관리뿐입니다. 코로나19도 중동의 메르스, 감기,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년도처럼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효과적인 백신이 상용화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많은 변이를 보이고 있어 백신의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러한 많은 변이가 오히려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주로 바이러스 인체 내 수용체 단백질인 ACE2에 관련된 항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몸체 가운데 이런 ACE에 붙어주도록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 영역에서 돌연 변이가 관찰돼 백신 개발을 위협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런던 유전자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조금 다른 각도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돌연 변이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변화하고 진화하고 변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중립적입니다라고 발루스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 변종들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작은 돌연 변이의 부분 집합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어느 지점이 변화하고 어느 부분이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부분은 돌연 변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이 바이러스의 불변이 부분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변의 부분은 제한되어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발루스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결국 변이를 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변이를 일으키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게 백신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발루스 소장은 현지 시각 6일 미국 CNN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는 지난해 말부터 사람을 감염시키기 시작했으며 현재 인류의 10% 정도만이 코로나19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NN은 이를 나쁜 소식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른바 무증상 감염을 통해 코로나19를 꺾었을 것이라고 일부 의사들은 희망했지만 이 같은 연구가 사실이라면 집단 면역이기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가 사망의 피해를 줄이면서 빠르게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논의가 백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